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 입장에서 다루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노딱이고 자칫 계정이 폭파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여서 궁금TV가 쫄아서 많이 자제하는 편이지만 오늘은 미국의 거센 반발을 만들어낸 사우디의 최근 행보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방송들에서 가장 심각한 오류가 무엇일까요? 거의 모든 방송들이 미국 위주의 시각으로 방송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움직이면 바로바로 미국의 뜻대로 될 것처럼 우리 방송들은 썸네일을 만들고 자막을 만들고 방송 내용을 구성합니다. 미국이 연관되면 언론의 시야가 갑자기 극도로 좁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계적인 중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보여달라는 것이고 보여지는 상황을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YTN이 방송한 사우디 관련 보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페크 플러스의 원유 감산이 미칠 파장을 대하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시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산유량을 줄여 고유가가 유지되면 러시아의 전쟁 비용 조달에 도움을 주고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을 주도했던 만큼 왕세자의 탈미국 외교 노선과 함께 러시아와의 협조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감산 결정이 나자마자 미국에 반대되는 매우 좋은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And so this action that they took, this decision that OPEC Plus made last week, proves that that's where they are aligning their energy policy is with Russia.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결정 연기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우디 실력자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접촉과 기름값이 떨어졌을 때 대규모 원유 구매 약속도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Many members had expressed concerns on both sides of the aisle, expressed concerns about where things stand now with the OPEC cartel in Saudi Arabia.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전면 재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는 무기 판매를 포함한 모든 협력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사우디에 배치한 사드 등을 철수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치나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으로 균열이 시작된 두 나라 관계는 사우디의 원유 감산 주도로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결론이 사우디는 이제 큰일 났다입니다. 미국이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를 암시한다고 방송이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 이런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우디는 70년 우방인 미국에 왜 등을 돌리며 러시아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했는지, 지금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동안 어떤 과정들이 있었으며 사우디의 결정으로 아랍 정세에는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 것인지, 사우디가 주도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우디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펙 플러스라 불리는 산유국 모임에서 결정한 일을 두고 미국이 하려고 하면 사우디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미국의 경고에도 사우디가 숙이지 않고 더 반발하고 사우디 안보를 가지고 위협하는 미국이 이를 실천하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미국과 사우디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상 중동 지역을 기점으로 또 다른 세계 불안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미국 스스로 상실하는 결정인데 미국이 사우디를 적대할 가능성에 현실성이 있는가?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중단해서 유럽이 저토록 혼란과 고통을 당하는 마당에 미국 편을 든다면서 미국의 사우디 제재를 서방 국가들이 동참해 줄 것인가? 이렇게 혼란해지는 국제 질서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우디 제재가 현실화되고 안보를 넘어 경제 제재까지 실행될 경우 아랍 지역에서 원유를 공급받는 우리는 어떤 외교를 해야 하는가? 이런 분석이 중요한데 너무 자극적인 내용만 내세우고 미국이 화나서 뭐를 한다더라 그런 내용 보도는 너무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언론의 이런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정부 자체가 미국 위주의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 독자 노선을 유지하는 외교를 한 덕에 그래도 객관적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었던 그런 다양성마저 정권이 바뀐 뒤로는 사라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러오 전쟁 같은 군사적 부분에서는 날이 갈수록 편향성이 심해져서 러시아와 국경선을 접한 나토국 국영 방송에서나 보일 것 같은 그런 방송을 우리 언론이 내보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주권국가를 일방적으로 침략하고 파괴하고 생명을 유린했습니다. 분명히 전범국가라 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와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거나 특정한 모습이 전체인 것처럼 방송하는 것은 시청하는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지니게 되고 정책 당국자들은 의도적인 오판으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정부나 정치권이 보여주는 가장 한심한 모습이 언론에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하면서 정책의 당위성을 내세우거나 정책의 오류를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제 놈들이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면서 그런 이유라면서 주요국에서 실증된 많은 연구자료들이 아니라 입맛에 맞는 언론 기사를 근거로 내보이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유착한 일부 언론은 정치권이 이용하도록 고의로 기사를 쓰기도 하죠. 많은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언론은 아직 믿을 만한 매체이고 저와 같은 유튜버들도 언론 기사를 이용해 정보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언론이 방송한 최근까지의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이미 패전국이 되어 있어야 하고 러시아 경제는 파탄이 나서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어야 하고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추락해서 회생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러시아의 경제가 망가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러시아의 등을 돌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현재의 러시아 모습은 어떤가요? 미국과 서방의 엄청난 지원에 부딪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진 못했지만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밀리기도 하고 군대의 사기도 분명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전 여론이 있음에도 푸틴의 지지율은 결코 낮지 않으며 전쟁을 치르지 못할 만큼 러시아의 경제가 어려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달러 강세에 유일하게 환율이 고평가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과 나토에 속한 국가들을 빼고는 많은 나라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러시아를 확실하게 비난하거나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11월에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러시아를 초청을 하지 말라고 물밑으로 압박을 했지만 인도네시아는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고 거부함으로써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속한 아세안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반감만 커져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서로 죽고 못 살 것처럼 활발했던 아세안과의 고위급 교류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도가 심할 만큼 위축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모습이어서 부담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독재나 왕정, 정교일치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권력자들은 존엄에 가까운 위치이고 국민을 제약하는 것이 당연한 듯 헌법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G20에 참가해서 국내에서 본인이 무너뜨리고 있는 자유나 인권, 이따위 발언만 잔뜩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아에서 상당히 고립되고 조롱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지요. 아세안 주요국이 볼 때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 중 하나로 볼 것입니다. 유엔에서 일본 기시다가 한국과 다른 연설을 왜 했는지, 미국이 기시다 연설을 왜 더 평가해주는지 윤석열 정부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주권국가가 외교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외교에서 양다리는 교과서라 불리는 외교 모습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국제 질서에서 그 어떤 나라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닌 다음에는 너무 일방적인 힘을 하나의 나라가 갖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힘이 비등한 세력이 대치하는 구도에서 힘이 약한 나라들이 대부분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견제가 되는 이런 정세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핍박을 받기보다 반대편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강대국으로부터 여러 형태로 관심과 편의를 제공받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양다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취하지 못하고 특정한 나라에 끌려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양다리는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황당하시겠지만 내란이 있는 나라의 정부군과 반군 모두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침공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존립이 위태롭습니다. 미국과 서방에서 지원을 끊으면 보름도 버티기 힘든 것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유엔군이 참전하기는커녕 구성하는 논의조차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을 위시한 나토 연합군도 직접 참전할 의사는 아예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인정할 수는 없고 완충지대로서 우크라이나를 나토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점령지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멈출 명분이 우크라이나 정부에는 없으며 종전을 결정할 힘도 스스로에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대리전쟁이라 부릅니다. 대리전쟁터로서 서방이 원하는 것을 젤린스키 대통령은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젤린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유지되길 바랄 것이고 전쟁이 유지되려면 서방의 지원이 끊겨서는 안 됩니다. 공경에 처했다고 알려진 푸틴에게 전쟁을 일으킨 성과이자 전쟁을 이어갈 유일한 명분이 점령지입니다.
젤린스키는 점령지를 탈환하기 전에는 종전이 없다고 말하지만 서방의 지원이 없이는 러시아와 전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푸틴에게 점령지는 수호하지 못하면 실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쟁을 이어가는 것 외에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젤린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주도권이 우크라이나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가는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를 해야만 할까요?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국민을 지킬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과 주도권은 완전히 별개의 것인데 말입니다. 핵이 아니라면 북한은 남한의 보름을 버티기 힘든 국방력을 가졌습니다. 이런 북한을 두려워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주도권을 내주고 포기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에서 새우처럼 웅크릴 것이 아니라 고래에 비견될 만큼 성장한 새우가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니 스스로로 속박당하는 외교를 하지 말고 미국과 일본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주 외교를 펼치면서 국익이 극대화되는 실용 외교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이재명 대표의 말에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은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속한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말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과 어려우실 텐데도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